이거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시작하면 그러면 자극적인 글 몇 개 써가지고 사람만 보면 돈이 된다고? 사실 콘텐츠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같은 책을 읽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잘 되려면 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여기서 소화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네.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려워서 택했던 직업 군인을 살던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리치 파카님 같은 경우도 첫 시작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첫 시작. 예, 예. 그 시작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부자들의 서재에 담긴 책들의 본질 자체가 이 시작이 이제 부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었구나 이 생각 좀 들었어요. 리치 파카님도. 그렇죠. 그리고 독자분들도 분명히 그 생각은 있을 거고 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계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근데 그 전에는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건 영상 보는 모든 분들도 부자 되고 싶다는 누구나 정확하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 번 좀 결정적으로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저한테 고소장이 좀 날아오게 돼요. 아, 네. 군인한테요? 네, 제가 가진 부채는 아니고 그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자식들이 상환해라 이런 류의 고소장이 날아오게 되는데, 그 딱 고소장을 받으니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좀 처음 받아보는 거고 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당시 비용으로 몇 년 전인데도 4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몇 달 전에 아버지 빚을 조금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을 한번 깬 상황이어서 네, 네. 또 모아온 게 얼추 400만 원? 그래서 그거 딱 털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 입금하고 은행에서 나오는데 되게 그때는 좀 되게 울먹울먹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끼고 돈을 모아서 적금을 해도 내 통장에는 쌓이지 않는구나. 이제 집안이 어려우면 난 부자가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에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딱 떠올랐던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내 삶이 그렇다. 이제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순 없다라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아니고요. 가난을 탈출해야겠다. 이런 딱 계기, 좀 마음에 좀 강력한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건이 있었네요. 네, 안 좋았던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사건이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감사하다는 말을. 어찌 보면. 그때는 감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많이 울었죠. 많이 속상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나를 좀 변화시킨 원동력으로서 감사하구나. 이런 맞아요. 말씀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뭐 부동산 공부 시작해봐야지 했던 것도 사실은 그 전세를 줬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혹독하게 대하는 바람에 내가 진짜 부동산 한번 획을 그어야 되겠다. 진짜요? 이 독을 품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에다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은 내가 아마도 그냥 똑같이 살았을 텐데. 마음의 불씨를 지펴준 분이네요. 네, 그렇게 저는 또 결론 지었거든요. 야, 그럼 리치 파카님은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네, 맞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행동들을 하셨어요?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 좀 많이 찾아봤었고, 책을 좀 이렇게 쭉 읽었고, 또 그 당시 상황이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고,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제 본명이 연주인데, 연주야, 부동산 투자하면 직업군인들도 군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열심히 하면 좀 더 자산을 빨리 늘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좀 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동산 책들을 막 사기 시작하고 부동산으로 첫 자기 개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갔네요. 네. 지인분의 추천으로. 네. 그분이 만약에 주식을 추천했으면 그 친구가 주식을 추천했으면 주식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는 월급 이외에 돈을 번다, 이거 자체를 생각을 못 했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월급을 착실히 모아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모아서 빠르게 좀 통장에 돈을 쌓아가는 거, 이게 부자의 테크트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조언으로 좀 그게 깨졌었고 제가 그때 처음 읽었던 책이 램구님 책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부동산 책. 이게 2018년도, 맞아요, 19년도 맞아요. 그쯤. 맞아요. 18년도인가. 지금으로 치면 한 거의 7년 전? 아, 꽤 정도 됐네요. 되게- 꽤 됐네요. 네. 아, 제가 그렇게 됐나? 네. 네, 이 책이 제 첫 책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 읽을 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단어들도 되게 생소하고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금 보면 되게 쉽게 써져 있어요. 다른 책들보다는 되게 여기 보면 뒤에 사례 같은 것들도 다 넣어주셨잖아요.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도 다 넣어주셨는데 지금 보면 되게 쉬운데 그 당시 첫 책이다 보니까 어렵죠. 좀 어렵기도 했고 두 번째 책도 어렵고 세 번째 책도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포기하기보다는 쭉 읽었어요. 네. 한 50권 이상 읽었던 것 같거든요. 부동산 책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 보이더라고요. 아, 들리고. 네, 보이고. 책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그 이후부터는 책이 좀 쉬워지고 네. 책이 쉬워지니까 이거 뭐 임장이라는 게 뭐야? 임장 나도 한번 가봐? 이렇게 좀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는 직업 군인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직업 군인이었어요. 아,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나요? 시간이 맞아요. 임장 같은 경우에 보통 평일에 가거나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군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잖아요. 당직 근무를 서면 밤을 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출근을 해서 네. 그날 당직을 서면 화요일 저녁에 퇴근을 안 하고 수요일 아침까지 밤샘 근무를 서요. 그 다음 수요일에 자러 들어가잖아요. 원래 자야 되잖아요. 네, 안 잤어요. 아, 안 자고 부동산 돌아다니고 임장 다니고 네, 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네, 네. 찾아다니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야, 자기개발의 시작이 부동산 투자였네요. 맞아요. 근데 그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책인가요? 결정적인 역할은 책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조언해주기도 했지만 친구한테 뭐 정보를 배우고 네. 이런 건 사실 없었고 네. 가장 많이 정보를 얻은 거는 책이었고 저는 이 책이 네.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게 램군인 책이 16,800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책값은 그렇죠.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들어가신 시간, 노력 이거를 내가 이거를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다고? 제 책을 갖고 예시를 드니까 저는 너무 민망하긴 한데 다른 책으로 사실 할까요? 모든 좋은 책들 써주신 분들이 네, 다 그렇죠. 그쵸. 그게 이제 책만큼 저렴하게 지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나름대로 기여를 한다 생각하고 책을 내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 당시도 거죠.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줬던 거는 이 책들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 이제 13년도인가 이사 와가지고 지방은 이제 신도시가 많은데 네. 서울은 신도시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르막도 많고 거기에서 이제 돈은 없고 하니까 이제 집 근처 이제 도서관을 찾아서 가면 그게 항상 주택가 인근에 이렇게 덩그러니 딱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으리으리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근데 이제 거기 갈 때마다 느꼈던 게 거기 이제 단독주택, 뭐 다가구 빌라 거기 사이에 있는 도서관이었거든요. 야,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겠다. 나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있어서 그나마 저렴하게 도서관 가가지고 무료로 책 보면서 변화를 결심할 수 있었으니까 야, 진짜 이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책은 좋죠, 사실 정말. 근데 변화를 책을 만들어야 읽긴 읽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꺼내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임장도 가고 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좀 들었었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네. 제가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해보고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무슨 그런 걸 사려고 하냐, 그런 매물을 사려고 하냐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 뭐지? 하니까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부동산 고수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바라볼 때는 그분은 한 이제 40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이상한 거 투자하려고 하니까 네네. 좀 안타깝게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임장을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네네네. 그래서 혼자 임장 다니다가 그런 분과 이제 같이 가게 되면서 시야가 더 트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19년에 첫 지방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됐어요. 또 궁금한 게 네. 리치파카님은 이제 직업 군인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업 투자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도대체 저 사람은
조금 안정적인 군인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도 너무 현실적으로 궁금할 것 같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부동산 투자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네. 군 생활할 때 두 번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었고 현재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저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램군님이 3년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치를 전하고 그 가치 곱하기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정체성의 제곱 곱하기 MCB. 네. MCB 기억나시나요? MCB? 네. 제가 그 일을 딱 하고 있어요. 네. 이 시청자분들이 MCB가 뭐냐라고 하실 텐데 메시지, 네. 그리고 콘텐츠, 네. 비즈니스거든요. 제 메시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삶을 좀 변화시켜보자. 네. 이게 제 메시지이고 이걸 제가 인스타그램 콘텐츠, 블로그 콘텐츠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에 벌써 1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제 콘텐츠를 좋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미라클모니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 어렵다 이러니까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이런 챌린지가 만들어지고 네. 제가 쓰는 플래너를 이것도 나도 같이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어느새 플래너 제작자, 생산자가 되어 있고 독서 노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품 생산자가 되어 있고 또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어떤 기업, 출판사 이런 네. 기업들에서 콘텐츠 제작 대행을 맡기기도 하고 또 뭐 계정 운영 대행 네. 이런 것들을 맡기면서 메시지랑 콘텐츠를 전하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게 그림이 딱 그려졌거든요. 리치 파커님이 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 또는 뭐 그게 기업체든 개인이든 간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있을 텐데 그걸 만나게 해주는 접점의 역할들을 조금 하고 있구나. 그걸 스스로 이제 워낙 잘 하시니까 맞아요. 저희 것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딱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컨텐츠가 부동산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스타에 올라가는 것들도. 네, 주로 독서, 네. 그다음에 습관 네. 이런 콘텐츠죠. 중요하지.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 올라갔을 때 정말 이거만 하면 성공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저는 MCB가 따라오면은 돈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했을 때 돈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소비자로 머물면 돈을 벌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생산자로 들어서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콘텐츠를 열심히 이렇게 소비를 해요. 네. 그러면 소비자에 머무는 거고 네. 하지만 나도 한번 저렇게 만들어 볼까? 아니 블로그 글이라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 표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콘텐츠를 계속 전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핫한 키워드가 뭐 챗 GPT 이런 거잖아요. 네. 뭐 보통 이제 뭐 개발자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익숙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자기 삶에 잘 활용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도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에 운영할 것인가. 맞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뭐 많다, 그쵸? 할 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려워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랑 같이 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인스타그램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배워서 뭔가 활동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는 그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이래서 콘텐츠를 발행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거구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즉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 이 개념을. 근데 방금 그 한 줄만 갖고 이거를 안 좋은 시각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사람만 모으면 돈이 된다? 그러면 자극적인 글 몇 개 써가지고 사람만 모으면 돈이 된다고? 뭐 그런 사람들만 많이 양성될까봐 혹여나 그 한 줄만 가지고 오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의도가 선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안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Y라고 하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많이 모아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항상 뭐든지 목표 이전에는 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것 같고, 야. 그리고 그 목적은 저도 계속 생각하고 네. 계속 체내화해야 할 부분 중에 남을 위한, 네. 그 책의 아홉 법칙에도 써 있는 남을 위한 것들을 계속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들만의 주제를 찾은 분들이 좀 있나요? 네, 물론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세요? 이게 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들은 본인의 주제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감독을 이미 원래? 하고 계셨는데 퇴사를 하시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SNS를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죠. SNS 브랜딩이 됨으로써.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업이 원래 있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을 잘하는 분, AI를 잘 다루는 분, 네. 혹은 어떠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이렇게 원래 본인 게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진짜 0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분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군 생활밖에 안 해봤었고 자기계발, 독서 이런 쪽에서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뭐 군생활하니까 각 잡는 법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올랐죠. 저 혼자 웃어 죄송해요. 말 끊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부류,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은 0부터 만들어가는 분들인데 뭐 이렇다 할 능력,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쌓아가면서 그것 자체가 커리어가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저같이 1년에 책 뭐 100권 읽기 이렇게 하면서 책을 리뷰를 쌓아가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쌓고 이게 어느새 콘텐츠가 돼 있고 이게 어느새 실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현실적이네요. 맞아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전자의 분들에 비하면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전자보다는.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뭔가 없으니까 본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분들. 네, 그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지만 어쨌든 각자의 영역에서 콘텐츠, 메시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다 보면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또 뭐 돈이든 기회든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를 전하니까 돈이 따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방금 그 두 가지 분류 딱 얘기하는 순간 최근에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너무 또 돈벌이를 위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뭐 전자책도 쓰고 했는데 뭐 보면은 뭐 쓰잘데기 없는 책이다 해가지고 뭐 안티글 덧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실적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만 하면 되게 쉽게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뭐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저는 두 번째 분들이 비중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야, 이 사람을 정말 쉽게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떡 떠오른 게 아웃풋은 배변 활동입니다. 그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배변 활동을 한다고 식사 시간 죄송합니다. 뭐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아웃풋을 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리치 파카님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계속 읽고 뭔가 인풋이 짧은 기간 동안 평소보다 뭐 10배 이상 뭔가 인풋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있으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죠. 그냥 조금이라도. 처음에 없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뭐 영상 편집을 3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밥을 안 먹어도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동안 했던 인풋들 그거를 그냥 내보내기만 해도 저는 계속 내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야, 배변 활동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드셔야 됩니다. 맞아요. 뭐라도 맞아요. 운동을 하고 드시고 운동을 하고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볼일 보시고 근데 그 볼일을 꼭 보셔라. 그게 아웃풋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네.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두 번째 부류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인풋도 맞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걸 저는 이제 음식을 곱씹어서 이거를 나의 것으로 조금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가 뭘 먹으면 최소 3시간 이상 뒤에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요거 혹시나 요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럼 저 사람처럼 콘텐츠 만들어 볼까? 네. 이런 분들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방금 랭구님께서 이렇게 소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을 읽고 콘텐츠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사실 콘텐츠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같은 책을 읽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잘 되려면 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여기서 소화하는 그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더 나답게 내 에피소드 넣어서 그리고 나의 좀 뭐 어떠한 경험이나 경험이 없다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뭐 예시로 제가 만든 콘텐츠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당연히 지금 아직 크게 성공하지 않았고 부자가 아닌데 부자 관련된 콘텐츠를 만약에 전한다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이렇게 하랍니다. 이런 콘텐츠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콘텐츠는 A도 만들 수 있고 B도 만들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뭐를 읽거나 누군가한테 뭘 배우면 그걸 실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찾아가라. 이런 말을 봤으면 그냥 콘텐츠 자체를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찾아가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건물주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네. 막 말씀도 듣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인터뷰도 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찾아가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네요. 와 같은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콘텐츠 말고 네.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노력 중이고. 맞네요. 인풋은 사실 똑같은 책을 봤으니까 다 네. 똑같을 거고 맞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변화는 결국 그 소화에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 소화에서는 이제 자기 경험이 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나를 녹여야 좀 더 남다른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소화는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모든 콘텐츠가 다 다르죠. 완벽하게 다르죠.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성공 포인트네. 네, 그게 그 포인트 덕분에 네.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계정도 네.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남들이랑 다른 거, 네. 저를 계속 녹이는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쉬운데 너무 정답에 가까운 그걸 소스를 다 꺼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하셔야 돼요. 물론 따라하는 건 쉽지는 않겠다. 맞아요. 왜냐면 실행해야 실행력이 되니까. 네, 작게라도 실행해야 되니까. 맞아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틀을 깨야 돼요. 조금 어렵겠지? 이런 틀을 깨고 진짜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네,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오늘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웃풋을 꺼낼 때 내 경험, 실행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대단한 성과 말고 맞아요. 초보자들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닌데 내가 무슨 글을 쓸 수 있지? 나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나 아직 사업으로 뭐 못 일으켰는데 뭐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되게 작은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걸 녹여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맞아요. 실제 그게 현실적이고 또 독자한테도 도움될 수도 있고 사실은. 맞아요. 더 너무 와닿을 거창하지 수도 않고. 있어요. 더 그쵸. 가까우니까, 가깝게 느껴지니까. 칠파카님은 나중에 그 꿈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꿈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는 사실 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은 게 제일 커요. 이제 어렸을 때 좀 환경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네. 나는 나중에 내가 부모님이 되면 이제 요즘 아내랑 이제 2세 얘기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가 될 텐데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고 좀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 아이에게. 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인 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네.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려워서 택했던 직업 군인을 살던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없던 사람들도 올라설 수 있구나. 그리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세상에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이렇게 썼듯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부자로 나아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부딪혀보니 이런 건 좀 어렵더라. 뭐 이런 거는 할만하더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게 지금 마지막 3번째였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2번째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세상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기여를 해야 될까? 이것도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릇이랑 꿈이 크진 않아서 뭐 세계를 뭐 세상을 돕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국내 아이들 그 임관하고부터 계속 후원하던 곳이 있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그걸 이제 끊고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보육원 가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가끔씩 맛있는 거 이제 사주고 그다음 아이들 놀아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자본이 많지 않고 영향력이 막 엄청 크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이거든요. 근데 제가 랭구님처럼 이게 큰 사람이 되거나 더 큰 사람이 되면 정말 국내 아이들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꿈은 그런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뭐 생각하시는 꿈들 다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너무 착하고 훌륭한 가장이니까 아까 첫 번째 목표는 그냥 될 것 같고 마음가짐만으로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가족들한테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워낙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두 개가 되면은 나머지 세 번째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도 뭐 데일 카네기가 있다고 하면 국내에도 나중에 한 50년 지났을 때 한국에도 데일 카네기 같은 리치 파카 여기 있어 이런 사람이 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램군님 같은 분이 되고 왜 그래도 난 저 이쪽에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요번에 이 책을 내면서 이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채널 출연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도 좀 소통을 했는데 거짓말 진짜 아니고 가장 따뜻하게 답장해주고 가장 따뜻하게 매일 회신해주고 이게 램군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채널 더 큰 채널이나 그러니까 램군님보다 큰 채널 말고 저보다 더 큰 채널 저보다 앞서가는 분들 중에서는 답장을 아예 안 해주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램군님이 저한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이번 인터뷰를 좀 핑계로 여기 약간 핑계로라고 핑계고 오늘 인터뷰는 핑계고 그냥 보고 싶어서 제가 저한테 메일 주셨던 게 리치 파카님 인터뷰는 핑계고 리치 파카님과 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신 게 너무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도 더 큰 사람이 되면 제 후발주자들이나 혹여나 이제 저와 비슷한 꿈을 꾸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뭐 저 아무한테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또 진짜 나도 저런 길을 가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 좋아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지금 리치 파카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로 실행하고 노력하고 현실로 보여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리치 파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자극받아요. 이제 더 부딪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더 선하게 이타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도 조금 감사합니다.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길게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 또 변화된 모습 있으면 또 한번 인터뷰는 핑계고 또 차 한잔 먹자고 또 한번 또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